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두이노를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어로 친한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이탈리아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공학 요소를 자신들의 작품에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한마디로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학을 쉽게 접근하기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디자인,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공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대학원생까지 아두이노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두이노의 신뢰성이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아두이노라는 말은 아두이노 보드와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을 통틀어서 아두이노로 지칭을 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태생했기 때문에 통합 개발 환경을 스케치라고도 하며, 코드 작성, 프로그램 작성을 다수의 책에서는 스케치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인 IDE는 www.arduino.cc를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두이노의 버전은 1.8.8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아두이노 IDE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즈 인스톨러를 이용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다운받을 때 다음과 같이 기부 화면이 뜹니다. 자신이 그냥 다운받을 때는 Just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되고,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다운받을 것 같으면 Contribute and Download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운받아 설치를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런 아두이노 표시의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이 창에 대해 소개를 하면, 메뉴에 본인이 저장한 파일의 명과 아두이노 버전이 적힙니다. 여러분들이 1.8.8을 설치를 했다고 하면 1.8.8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에는 파일 편집, 스케치, 툴, 도움말과 같은 메뉴가 있고, 컴파일, 업로딩과 같은 여러가지 툴바가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에디터 창과 실행 결과 또는 오류를 관찰할 수 있는 콘솔 창이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는 우노 또는 메가가 있습니다. 우노와 메가는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의 것들은 동일한 성능이며 디지털 입출력 핀수, PWM 핀수, 아두이노 메가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검색을 하거나 다른 유튜브 이용해서 아두이노를 알려고 할 때는 우노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PC와 연결하는 부분이며 7V부터 12V의 전압을 인가받는 부분입니다. PC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따로 외부 전원을 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드론이나 또는 무선 자동차를 만들 때는 외부 전원을 인가를 해서 동작을 시키면 됩니다. 0번부터 13번까지 디지털 인풋 아웃풋 핀이 상단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하단 부분은 파워단과 아날로그 인풋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워단은 Vin, 전압이 인가되는 단자와 2개의 그라운드, 그리고 5V, 3.3V 파워 관련 단자들이 있고, 아날로그 인풋은 A0부터 A5까지 6개의 아날로그 입력을 위한 핀이 있습니다. 0번과 1번은 시리얼 통신을 위한 물리적 핀이 지정되어 있고, 2번부터 13번까지는 자유롭게 디지털 인풋 또는 아웃풋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결무늬 표시가 있는데요. 3, 5, 6, 9, 10, 11 이 6개 핀은 아날로그 출력도 가능한 핀입니다. 디지털이 뭐냐, 아날로그가 뭐냐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과정은 우노로도 충분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그래서
많은 모터를 돌려야 되고 LED를 켜야 되고 센서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메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두이노와 PC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자, 이 툴에 들어가게 되면 보드와 포트가 있습니다. 이 보드를 우노로 지정을 하고 포트를 COM1과 COM2를 제외한 아두이노 우노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파일에 새 파일을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함수가 표시됩니다. 셋업은 단 한 번만 실행이 되는 코드들이고요. 루프는 전원이 제거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 작업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강좌에서 C 프로그래밍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겠지만, 가로를 열면 가로를 닫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형태가 함수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핀을 설정하는 함수는 핀 모드입니다. 핀 모드 다음에는 핀 번호가 옵니다. 자, 13번에 있는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13번 핀을 이용해서 5V를 주거나 0V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핀 모드로 13번을 인풋으로 설정하는 순간에는 13번 핀에 5V를 입력을 받거나 0V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웃풋은 내보낸다는 것. 이 기준은 아두이노가 기준이 됩니다. 즉, 아두이노에서 출력을 한다 라고 하면 아웃풋이 되고, 아두이노로 입력을 받는다 라고 하면 인풋이 됩니다. 자, 13번에 LED를 켜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하면 13번에 5V가 인가됩니다. 자, 1초 쉬게 되고, 이렇게 되면 0V가 출력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13번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고 13번에 5V를 인가를 하고 13번에 0V를 보내고 1초 다시 13번을 5V를 주고를 무한히 반복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업로드를 하면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경고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없으면 업로드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13번 핀 연결되어 있는 LED가 점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13번에는 아두이노의 기본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LED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핀에는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외부의 LED나 버튼을 인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에는 크게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1 또는 0 컴퓨터의 신호를 의미하고, 아날로그 신호는 자연계의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소리라든가 빛과 같이 0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숫자까지 이산되지 않고 연속적인 흐름을 보고 아날로그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디지털 라이트는 5V와 0V만을 인가할 수 있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가능한 핀은 PWM으로 표시가 되고,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런 물결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 5, 6, 9, 10, 11 총 6개의 핀이 아날로그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13번은 아날로그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13번 핀이 아닌 다른 핀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출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브레드보드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브레드보드는 무수히 많은 핀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상단 부분과 하단,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의 핀홀의 연결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상단과 하단은
가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와 여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5V를 인가를 하면 이 모든 핀은 5V 전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에 만약에 5V나 그라운드를 연결을 하면 이 단은 모두 다가 그라운드나 5V를 가지게 됩니다. 예, 상단과 하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가로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세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 5V를 인가를 하는 순간에 여기 이 세로 줄 모두 다가 5V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탭을 기준으로 이 윗부분과 이 아랫부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 5V를 인가를 하면 이 줄만 5V가 흐를 뿐이지 이 줄에는 5V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LED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의 5V를 브레드보드의 플러스 쪽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를 브레드보드의 그라운드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연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V와 그라운드를 같은 곳에 연결을 하게 되면 쇼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또는 PC의 USB 단자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색 LED를 브레드보드에 연결을 하고 R을 9번에 G를 10번에 B를 11번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에도 지금 우리가 연결한 이 그라운드 핀 말고도 두 개의 여유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라운드는 모두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라운드에 연결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이미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를 이 브레드보드의 그라운드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브레드보드의 그라운드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핀 모드는 디지털 입력과 디지털 출력을 위해서는 핀 모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인풋, 아날로그 아웃풋은 핀 모드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9번을 아웃풋으로, 나머지 10번을 아웃풋으로, 11번을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지난 문법 시간에 이미 설명한 것처럼 포문을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1번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1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9번, 10번, 11번이 모두 아웃풋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디지털을 모두 아날로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9번, 10번, 11번 아웃풋으로 설정을 했고, 아날로그 라이트, 자, 우리가 우선은 9번에 연결되어 있는 레드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디지털 라이트의 경우에, 즉 디지털 신호는 하이로 1, 0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이 연속되어 있는 값이 0에서부터 255까지입니다. 정리를 하면 아날로그 아웃풋은 0일 때는 0V가 출력이 되고 255는 5V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9번을 255로 주고 1초 있다가
0V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9번에 연결되어 있는 레드 LED만 점등이 됩니다. 자, 이제 9번, 10번, 11번 모두 다를 9번, 10번, 11번 모두 다를 동시에 켜게 되면 흰 색깔 LED가 점등이 됩니다. 즉 RGB를 모두 섞어 놓으면 흰 색깔이 됩니다. 노란색 1초 후에 흰 색깔 1초가 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업로딩을 하면 노란색 1초 후에 흰색 1초, 노란색 1초, 흰색 1초로 계속해서 전원을 제거하기 전까지 반복 실행됩니다. 여기까지가 디지털 출력과 아날로그 출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디지털 출력, 즉 디지털 라이트는 핀 번호 다음에 하이 또는 1, 로우 0으로 프로그래밍 되어야 되고, 아날로그 라이트의 경우에는 가능한 핀은 3, 5, 6, 90, 11 총 6개가 있고 핀 번호 콤마 0에서 255 사이의 값이 적히면 됩니다. 디지털 입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핀을 인풋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은 인풋, 6번은 아웃풋, 9번부터 11번까지는 아웃풋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리드 다음에는 인풋에 해당되는 5번을 입력받아야 됩니다. 5번 핀을 확인을 해서, 즉 5번 핀을 읽어서 그때 5V가 걸려져 있으면 이 값은 1이 되고, 5번 핀을 읽어서 그 값이 0V이면 0이 됩니다. 자, 이걸 변수를 사용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int a는 우리가 시리얼 통신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죠. 시리얼 통신을 위해서는 시리얼 통신을 시작한다. 시리얼.begin을 하고 통신 속도 9600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시리얼 통신의 출력편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같은 채널 안에 있으니까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A를 출력을 하면 여러분 5번 핀은 틀림없이 아무것도 받은 값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A는 0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6번 핀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핀과 5번 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5번) 자, 그러면 이렇게 5번은 인풋으로 6번은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고 5번과 6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A라는 변수와 다른 변수를 전역 변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A와 B의 초기 값은 0이 됩니다. 이제 이 6번의 출력을 1초마다 5V, 0V로 변경하게 되면 결국 6번에 연결된 5번 핀에서 5V, 0V로 인가되고 이를 디지털 리드 함수로 읽어드린 이 B 값이 5V면 1, 0V이면 0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지금 관건은 6번의 출력을 어떻게 하면 1초마다 5V, 0V로 변경하게 하느냐가 되겠습니다. A는 최초의 값이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0이면 이제 A를 1로 바꿔주고, 아니면 즉 만약에 A가 1이 되게 되면 A를 0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라이트의 6번 핀에 A 값을 인가를 하게 되면 1초마다 6번 핀에는 1 또는 0이 입력이 되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5번 핀의 값이, 즉 이 B의 값이 1 또는 0으로 변경이 되어 시리얼 통신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현하려고 했던 1 또는 0이 1초마다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 입력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자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풀업, 풀다운 저항 설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안타깝게도 3학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버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대면 수업 때 오늘 설명할 버튼과 가변 저항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저항이 전원단에 연결되어 있으면 풀업 저항이라고 하고, 이 연결을 풀업 연결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저항이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연결법을 풀다운이라고 합니다. 자,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은 일반적으로 10kΩ 저항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는 이 버튼이 닫히기 전에는 아두이노에 연결된 핀에 걸리는 전압이 5V가 되고, 버튼이 눌려지면 아두이노에 걸리는 전압이 0V가 됩니다. 반대로 풀다운 연결은 평상시에는 아두이노에 걸리는 이 핀이 그라운드, 즉 0V 전위가 되고, 버튼이 눌려지면 5V 전위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풀업 연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버튼은 4개의 다리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다리가 2개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브레드보드나 납땜하는 기판에 잘 고정되기 위함의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2개만 가져도 된다는 의미는 여기 4개의 다리 중에 2개씩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브레드보드에 이 버튼을 연결할 때는 이 가운데 탭을 중심으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했을 시에 1번, 3번은 연결되어 있고 2번, 4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 또는 3번이 없어도 이 버튼은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 풀업 연결을 아두이노로 구현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자, 따라와 보면 5V가 이 상단에 연결되어 있고요. 10kΩ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로 핀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8번 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연결되어 있고요. 연결되어 있는 이 반대쪽, 즉 우리가 필요한 것은 1번이나 4번 또는 2번이나 3번이 됩니다. 자, 1번에는 10kΩ의 풀업 저항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4번에는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풀업 연결입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풀다운 연결입니다. 풀다운 연결은 반대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라운드에 10kΩ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두이노로 연결된 핀에는 그라운드의 전위, 즉 0V가 인가가 되고요. 버튼이 눌려지면 5V가 인가가 됩니다. 이 회로를 구성한 것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5V와 이 버튼은 연결이 되고 여기서는 2번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번 또는 3번에 10kΩ을 통해서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고 가운데 아두이노의 8번 핀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풀다운 연결법 또는 이 풀업 연결법이 이 풀업 연결의 회로도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롭 연결을 더 많이 또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는 각 디지털 핀마다 내부적으로 프롭 저항을 가지고 있고 또 핀 모드 함수의 설정을 변경하여 이 프롭 저항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제 하나를 풀어볼 건데요. 버튼을 누르면 1이 출력이 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0이 출력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내부 프롭을 사용하는 연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은 그라운드,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바로 아두이노 핀에 연결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연결했던 5번과 6번을 연결하기 위한 천을 제거를 하고 버튼을 가운데 탭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번 또는 3번에 5번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2번 또는 4번을 그라운드를 연결을 하면 버튼의 연결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아웃풋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건 다음 예제를 위해서 남겨두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우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지금 할 예제는 버튼을 누르면 1이 출력되고 안 누르고 있으면 0이 출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롭 연결은 평상시는 1, 누르면 0이 됩니다. 자, 이걸 고려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디지털 5번 신호를 읽어서 5V면 A가 1, 0V면 A는 0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A가 0이면 즉 누르면 1을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 A가 1이면 0을 출력을 해라. 자, 그리고 우리가 B값은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로딩을 하면 1과 0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뭔가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 풀업 저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외부의 풀업 저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풀업을 연결을 하려고 하면 내부 풀업을 사용하겠다라고 핀모드 함수에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됩니다. 자, 내부 풀업을 사용하겠다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업로딩을 하고 우리가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1로 변경이 됩니다. 다시 버튼에 손을 떼면 0이 출력이 되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1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변경하여 버튼을 누르면 삼색 LED가 흰색이 되고 아니면 꺼지게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실행해야 되는 문장은 단 한 문장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문법 시간에도 봤지만 한 문장일 경우에는 이런 중괄호를 이용해서 묶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els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면 가독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삼색 LED의 흰색이 켜지고 누르지 않으면 꺼지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꺼지게 하겠다라는 말은 업로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고 버튼을 떼면 LED가 꺼지게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지연이 있는 것은 이 딜레이 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딜레이 천을 없애고 다시 업로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업로딩 완료됐고요. 버튼을 누르면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떼자마자 LED가 꺼지게 되고요. 누르면 LED가 켜지게 됩니다. 다시 조금 더 변경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 삼색 LED의 흰색이 0.5초 간격으로 3번 켜졌다 꺼졌다 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 즉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3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포문을 사용한 반복문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for int i는 0,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로 해서 묶어주되, 여기서 딜레이가 0.5초니까 5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딜레이 500을 하게 되면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으면 계속 LED가 꺼져 있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3번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가 0.5초 간격으로 3번 LED가 점등됩니다. 전멸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눌려도 3번 LED가 점등되고요. 다시 한 번 더 눌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날로그 입력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은 아날로그 출력과 마찬가지로 0에서 5V 사이의 연속된 전압값에 대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출력은 0V는 0, 255는 5V로 출력을 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전압이 0V이면 0이 되고 5V이면 1023이 됩니다. 이것이 ADC의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자, ADC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입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컨버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력은 최대값이 255고 입력은 최대값이 1023입니다. 출력은 즉 8비트 해상도를 가지게 되고 2의 8승 256까지가 되며, 입력은 10비트 해상도 즉 2의 10승의 해상도를 가지게 됩니다. 고가의 일부 모델에서는 12비트까지 즉 4095까지 해상도를 가지는 모델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날로그 입력핀 우노의 경우에는 A0부터 A5까지 6개를 가지고 있고, 메가의 경우에는 A0부터 A15까지 1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A0에 외부로부터 5V가 인가되었다면 AD 컨버전하여 1023의 디지털 값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A0에 2.5V가 입력이 되었다면 AD 컨버전하는 값이 얼마가 될까요? 바로 512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비례식을 세워보면 5V 대 1023은 5V 대 X가 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출력, 즉 이런 PWM 핀들 3, 5, 6, 9, 10, 11은 대부분의 액추에이터들, 가령 모터나 LED 등이 연결이 되고, 아날로그 입력은 조도 센서, 빗물 감지 센서, 가스 센서 등 아날로그 자연계의 값을 출력시키는 센서들이나 조이스틱과 같은 가변 저항들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변 저항입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포텐시아 미터라고 합니다. 가변 저항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손잡이를 회전시키면 이 와이퍼가 변경이 됩니다. 이 와이퍼의 변경을 통해서 이 저항값을 변경시킬 수 있고요. 결국 전류의 크기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연결을 해서 이쪽은 5V, 이쪽 핀은 그라운드, 반대로 이쪽 핀은 그라운드, 이쪽 핀은 5V를 연결을 하고, 이 가운데 핀은 A0에서 A5까지 아무 곳에나 연결을 하면 됩니다. 손잡이를 한쪽 끝으로 돌렸을 때 이 전압값을 측정했을 때 5V가 인가가 되면 A0에는 AD 컨버전을 하면 1023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반대쪽 끝으로 돌렸을 때 AD 컨버전을 하면 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가변 저항을 한번 연결을 해보고 가변 저항 값을 시리얼 통신으로 받아보고 또 가변 저항 값에 따라서 삼색 LED의 밝기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버튼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버튼은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요. 가변 저항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변 저항의 한쪽 끝을 5V에 연결을 하고 다른 한쪽 끝을 그라운드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핀을 A0에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날로그 입력의 경우에는 굳이 A0 인풋이라고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날로그 입력과 출력은 핀 설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디지털 리드는 아닙니다. 그죠? 자, 아날로그 리드로 변경을 하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핀은 A0가 되겠습니다. 자, A0를 읽었을 때 A에 넣으면 그리고 시리얼.print ln 하고 A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업로딩을 시키겠습니다. 가변 저항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0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 끝으로 돌리게 되면 1023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 사이의 값이 연속적으로 지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가변 저항 값에 따라 삼색 LED의 밝기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색 LED에 9번에 연결되어 있는 즉 레드 색상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의 색상에 A가 들어가게 되면 가변 저항을 돌리면 A 값이 변경이 되고 9번 핀에 변경된 A가 적용이 되어서 아날로그 출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돌리면 점점 레드의 밝기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다시 더 돌려다 보면 다시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를 4턴을 하게 됩니다. 다시 0에서부터 1023까지를 증가시키게 될 때 LED의 밝기는 4번 정도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A의 값은 0에서부터 1023까지 변화하게 되고 아날로그 라이트에는 최대값이 255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256이 되는 순간 다시 0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됩니다. 1020인 경우가 255가 되고 1021은 나누기 4를 해도 255, 1022는 나누기 4를 해도 255, 이렇게 마지막 1023도 나누기 4를 했을 때 255를 넘지는 않게 됩니다. 업로딩을 한번 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점점 LED 불의 밝기가 밝아지더라도 최대값이 올 때까지 어두워지는 구간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두이노에는 맵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기억해 둬야 될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맵이라는 것은 지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매핑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매핑이라는 것은 실제의 지형을 지도에 압축하듯이 이 맵이라는 함수 역시나 어떤 변수가 가진 데이터의 값을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용법은 A라는 어떤 변수의 값을 최소값은 0이 되고 최대값은 1023인데 내가 변경할 최소값은 0에서 내가 변경할 최대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걸 B에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B 값을 아날로그 라이트의 입력 값으로 주면, 그리고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대쪽 끝에 왔을 때 0이 출력이 되고 LED는 꺼진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점점 증가를 하게 되면 시리얼 모니터 창에서도 숫자 값이 증가가 되고 LED 불의 밝기도 증가가 됩니다. 최대로 왔을 때는 255가 출력이 되고 LED 불의 밝기도 최대값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입출력, 아날로그 입출력과 맵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